네, 먼저 2019년 새해 투자 방향을 정하기 전에 증시 환경과 규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먼저 자본시장 전문 투자자들의 투자 요건이 개선된다고요? 네, 일단 그 전무사무 운영사 진입 장벽이 완화되는데요. 네. 현재는 그 전문사무 진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2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를 10억 원 이상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사모 전문 자산운용사들의 대기 수요가 좀 많다라고 또 강조를 했는데요. 그 시행량에 따라서 1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규제를 개선해서 증권사의 자금 중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증권사는 사모 등 그 기업 자금 조달을 중개하고 또 비상장, 증권 유통을 중개하는 증권사입니다. 그 진입 절차를 인가해서 등록으로 완화를 하고 진입 요건도 자본금 5억 원으로 대폭 낮춰 활성화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2020년까지 증기 전문 증권사가 28곳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시중의 부동자금을 중소기업 투자로 또 유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개인 전문 투자자의 진입 요건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기업 공개, 이 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도 확대가 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혁신기업 IPO 시에 그 주관사가 최초 가격 선정이나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증권사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건데요. 또 기여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요 측에서 배제를 하고 허수 청약 방지 차원에서 청약 증거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또 코너 인베스터 제도도 도입할 방침인데요. 이는 기관인 IPO 전에 미리 공모 가격으로 공모 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인데 안정적인 장기 투자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다만 주관사의 자율성이 커지기 때문에 부실 실사나 이런 관련 과징금 한도를 현액 20억 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책임 범위도 넓힐 예정입니다. 또 거래소에서는 이치 상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상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간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 안정 한도를 20%를 폐지해서 다양한 이치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모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저 자기 자본 요건을 100억 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자기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일에서 신규 상장 신청일로 개선을 합니다. 또 비개발 위탁 관리 리치의 상장 예비 심사를 폐지하는데 심사 기간이 2개월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비개발 위탁 리치의 종류 주권 상장도 허용하게 됩니다. 네, 이 IPO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전자증권제도 시행도 상당히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일단 현재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상에서 보면 실물 발행 절차와 증권 집중 예탁 제도를 통해서 증권이 발행 또는 유통이 되는데요. 즉 실물 증권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자등록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증권 발행 유통 비용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사모채권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더욱 편해질 전망이고요. 또 비정형 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채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증권 발행 등록 플랫폼을 통해서 발행 정보, 내용 등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주 구성이나 변동 내역 파악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또 발행회사에서는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맞춰서 오는 2021년 9월까지 정관, 발행 계약서를 수정해야 되는데요. 예탁원은 오는 6월 이와 관련한 대상 관련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탁원 측은 발행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담당자가 직접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회계와 공시 부문도 손질이 된다고요? 네, 기업 지배구조 공시가 좀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현재 상장사는 기획주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 자율적으로 공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결재무 제표 기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대형사는 기업 재부의 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간 2개월 내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핵심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에 대해 사유에 대한 설명을 담은 공시를 말하는 건데요. 또 외부 감사인 같은 경우에도 선임 기간이 변경이 되는데 현행은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을 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다만 직접 사업연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참 바뀌는 게 많네요. 한국거래소에서도 또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있다고요. 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공시대리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시대리인 제도는 코스닥 기업 중에 전문 공시인을 한 명 이상 두기 힘든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법무나 회계, 컨설팅 법인의 외부 전문 기관에 공시 업무를 맡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 측은 그 공시 담당자가 보통 한 명인데 회계, PR 업무 등을 같이 하고 있어서 업무 공시 규정 같은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불성실 공시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담과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하지만 그 공시를 하지 않지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가 많은 데다가 민감한 정보를 대리인하고도 공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미흡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그 코스닥 시장 조성자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거래소는 그 유동성 제도를 위해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3개사를 시장 조성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조성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전에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대상은 유동성 등급 평가 결과와 또 부진한 종목 중 회원사가 지정하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일단 덕산 네오룩스, 하림지즈,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모드투어, 인바디 등 40개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유동성이 부진한 코스닥 종목에 호가가 공급돼 원하는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연기금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서 변화하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 이 밖에 투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있다고요. 네, 일단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었던 ISA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요. 네. 연 2천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계좌로 벌어들인 수익 200만 원, 또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15.4%가 적용을 되지 않아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해 직전 연도에 신고된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할 수 있지만 당해 직접 세계 연도 중에 신고된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즉 경력 단절자나 휴직자, 취업 준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 통지 방법으로 이메일이나 등기가 전부였는데 여기에 SMS, 또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개선될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개선이 추진되는 것들도 있다고요. 네, 일단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올해 물꼬를 좀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주주 양도세가 강화됐고 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기재부 등 관련 부서가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IPO 감리도 상장 시장의 흐름을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포범 감리로 기업들의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면 이 중에 60% 기업만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회계감리 섬진화 TF와 내부 회계팀을 통해서 IPO 감리 개선 논의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 회계사협회의 IPO 감리 대상을 6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하고 또 금융감독원이 모든 감리를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IPO 감리 강화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감리 강화가 IPO 일정 지연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난항이 예상되는 모습이고요. 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잇따른 대여의 이탈로 IPO 목표치 달성이 불안했던 만큼 향후 IPO가 급감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요. 금감원은 감리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먼저 이민재 기자와 함께 2019년 자본시장의 변화, 달라지는 증시 환경과 규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